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정심판의 절차입니다. 행정쟁송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이고, 행정심판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방식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임시처분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는 않아도 됩니다. 판례를 보시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 형식을 완전히 갖추진 않았더라도 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판례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청구서의 형식을 다 갖추지 못하였고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한 서면이 행정심판 청구서가 아니라 진정서 형태로 제출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경유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댔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행정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는 기간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중에서도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취소 심판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처분서를 받아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었다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처분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처분 상대방의 주소지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처분이 통지에 의해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이 처분이 있었던 날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처분이 있었던 날입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설령 그런 고시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예외적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날 90일, 이튿날 180일에 대한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되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사변 등과 같이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난 뒤에도 청구를 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3자의 경우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걸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봐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했다면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나 또는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잘못 기간을 안내해서 원래 기간보다 더 길게 안내를 했다면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집행정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을 집행하거나 절차를 속행시키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정지인 것이죠. 집행정지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구제 수단인 임시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처분이라는 건 처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처분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집행정지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극적인 기능을 하지만 임시처분은 적극적으로 일정한 지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 구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시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처분에는 한계가 있는데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라는 건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심리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요건 심리는 행정심판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것이고, 본안 심리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 중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만 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인데 재결을 해보니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심리의 구조와 원칙도 알아보겠습니다. 처분권주의라는 건 절차를 개시할지 말지, 심판의 대상이 뭔지, 그리고 절차를 종결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직권심리주의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심리주의의 정확한 뜻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행정소송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행정심판에서도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지만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기간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80일입니다. 이때 안날이라는 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 관련해서 고시나 공고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이 바로 처분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제 수단 관련해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처분이라는 건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심판 심리에 관해서는 불거분리의 원칙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심리주의에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